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여행 유튜버인 그가 다음 목적지로 고른 나라는 일본도 태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처음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일본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경유지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난 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일본 가기 전까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 72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It's been an amazing trip. Like I said on my travel vlog, Virgin have just started flying here directly, so it makes it a lot easier. And obviously, I know for a lot of people, South Korea is not even on their bucket list. It wasn't mine, but it's a great place. I've been to parks, I've been to observatories, I've been to shopping districts, I've been all over, and it's all been amazing.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 영국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화려한 편집보다는 혼자 도시를 걷고 대중교통을 타며 있는 그대로의 도시를 기록하는 스타일로 유럽과 아시아 각지를 다닌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한 도시는 서울,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 딱 72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한 건데요. 첫날 홍대 거리에서 카메라를 꺼낸 그는 처음엔 다소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관광객이 많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이 영국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견한 피아노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실제로 건반 소리가 나는 그 계단을 보며 그는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짧지만 강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한 것들이 이 외국인의 눈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런던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중 하나입니다. 그 유서 깊은 대도시의 지하철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서울의 평범한 환승역에는 그냥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윽고 둘째 날, 그는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일정에 나섭니다. 바로 DMZ 비무장지대 투어입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접경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여행 중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경험으로 꼽히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이날 그는 현지 가이드 신디와 함께 약 7시간짜리 투어에 참여합니다. 자유의 다리, 끊어진 철교, 3번 땅굴, 그리고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까지 관광 책자에서나 봤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카메라를 조용히 들고 풍경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Here we are. So this is Freedom Bridge. This is where I said before. I'm actually on it now. I imagine this is just a part of it, because at the end there's a gate that you can't go through. Look at all that barbed wire. So that there, I believe, is the broken bridge. And that there, just behind the trees, the new bridge, the white bridge. And at the end, they're doing like little peace messages at the end. But how crazy is this? It's definitely got an eerie feeling. 자유의 다리 끝에 매달린 통일 염원 메모들, 끊어진 채로 강물 위에 멈춰있는 철교. 그는 이 풍경을 보며 기묘한 느낌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가이드 신디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그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매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마다 북한 이탈자들이 이곳을 찾아 음식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통일을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어딘가에 아직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영국 출신의 이 청년에게는 분명 다른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But I've just come out of the observatory and there's something really kind of creepy about, you've got the South Korean side with the flag, and then you've also got like this ominous dark tower with the North Korean flag on, and it's all completely fake. And it's weird to know that while people on this side are having a lovely life, you know, they've got access to all modern things, that just over that border people are living in utter misery and they've got no food. Makes you realize how lucky we are.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한 쪽 깃발과 북한 쪽의 어두운 선전마을 탑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너머 저쪽에선 사람들이 완전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운이 좋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네요. 맨체스터에 살면서는 이런 풍경을 마주할 일이 없다며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묘한 현실에 조용히 압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의 눈에 비친 DMZ 투어에서 한 가지 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투어 도중 만난 북한 이탈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카메라로 담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원을 감춘 채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그 사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영국 청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합니다. 관광지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한국. 그게 DMZ가 주는 경험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DMZ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저녁 홍대 거리에 다시 나섭니다. 주말 저녁의 홍대는 말 그대로 터질 듯이 가득 찬 인파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거리를 오가는 풍경. 이 영국 남자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그 풍경을 담으며 완전히 미어터지네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아마 그의 내리 어딘가에서는 영국의 밤거리와 비교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남산타워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케이블카 줄이 너무 길자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겠다고. 1.2km의 오르막을 묵묵히 걸어 정상에 도달한 그 앞에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타워의 야경도 벚꽃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코엑스몰이었는데요. 지상에서 봤을 때는 텅 빈 것처럼 보였던 이 공간이 지하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Look how you order. So now the waiters have to do nothing. It's literally a screen in front where you basically add it to your basket and then pay. 식당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 주문 시스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스스로 하는 이 방식을 보며 그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라며 화면을 가리키고 맙니다. 웨이터를 부르고 메뉴판을 달라 하고 주문을 받는 시간을 기다리는 절차 없이 원하는 음식을 바로 고르고 바로 결제하는 한국의 시스템. 영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아직도 직원이 손으로 메모를 적는 곳이 수두룩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면 직원이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번화가의 식당에서는 이 대기 시간만 15분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앉자마자 화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던 거죠. 식사를 마친 그가 코엑스 안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Look at this. This isn't like a library in Greater Manchester. Look. Very impressive. But imagine getting the books all the way up there. And there's another one over there. And this is just in a shopping mall. What a cool little place. 쇼핑몰 안에 들어선 거대한 도서관, 스타필드 라이브러리, 천장까지 가득 채운 책장과 탁 트인 공간을 보며 그는 맨체스터의 도서관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는 영국 제2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도서관과 서울의 쇼핑몰 안 도서관이 비교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쇼핑하다 잠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쇼핑몰 한복판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 오후 그는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And I know I've said it before, but how clean everything is here in Seoul. I mean, this is like the walkway to the park. There's not one single, I'm looking. There isn't one single piece of rubbish. It's all so tidy. And I think it's when you come to places like this, you realise why in England are we just scruffy? Why do we let the parks get the way they do? Because here it's beautiful, beautiful and green and vibrant. And no litter on the floor. 한강 다리를 건너 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쓰레기가 단 한 조각도 없어요. 영국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여기는 그냥 아름다워요.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공원과 한국의 공원을 비교하며 나온 진심 어린 반성이었죠. 실제로 영국의 도심 공원과 산책로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훼손된 시설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목조차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은 이걸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당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공장소는 자기 집처럼 여기는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연함이 쌓여서 만들어진 풍경이 바로 이 외국인의 눈에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보인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해 특별하지도 않은 그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감탄의 이유가 됩니다. 72시간이 마무리될 즈음 그는 서울숲에서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켰습니다. 사슴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공원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이 원래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없었다고요. 그냥 일본 가는 길에 들른 나라였다고. 그런데 72시간을 보내고 나서 버진 항공이 런던에서 서울로 직항을 새로 개설했다며 이 도시를 버킷리스트에 올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기대도 없이 왔다가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힘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남는 도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도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피아노 계단, 태블릿 주문 시스템, 쇼핑몰 안의 도서관, 쓰레기 하나 없는 공원 산책로.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 그걸 다시 확인하게 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72시간짜리 영국 청년의 카메라였습니다.